네, 이번엔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은 다음 주 주목해야 할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베스트 3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꼽아주신 이슈 3가지 차례대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자, 베스트 1, 2, 3 세 가지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3위부터 차례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일본은행입니다. 자, 결국은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을 좀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죠. 네. 네네. 자세한 이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7월 31일 날 예상외로 BOJ가 금리를 한번 인상을 시켰어요. 네. 사실은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 엔캐리 청산, 지난 2주 동안을 아주 전 세계 증시할 것 없이 다 흔들렸던 네, 그렇죠. 원인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지만 금리 인상부터 촉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엔화, 죄송합니다.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고 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해놨던 자금들이 이제 갑자기 강세가 되고 그 강세된 원인이 BOJ가 금리를 예상외로 인상을 시키면서 촉발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이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고 제가 이 이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던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너무 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도 계속 제가 미디어를 보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전 세계에. 그렇죠. 어떤 자료에서는 어떤 기사에서는 20조 달러라고 추산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수님은 또 뭐 1조 달러라고 추산을 하기도 하고 제가 보는 또 미국의 보고서에서는 4조에서 또 5조 달러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규모는 모른다는 거고 다만 최근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CFTC 상품거래위원회죠. 네. 거기서 엔달러 순매도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지난주 8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18만 계약까지 갔다가 주 단위로 지금 뭐 11만 건 수준, 그 다음 주 7만 5천 건, 이번 주 초에 3만 2천 건으로 확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JP모건이 어젠가 그 엔캐리 청산 규모가 거의 75%는 다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게 그런 근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JP모건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료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 엔달러 매도 포지션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걸로 보면 추산컨대 맥스 그 매도 포지션 중에 거의 한 20% 수준 정도 남았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흔들렸던 장의 촉발의 원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세를 바꾸거나 아주 그 어떤 뭐 채권 할 거 없이 주식 할 거 없이 펀더멘탈을 뒤흔들 만큼의 아주 중요한 프락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7월 달에 깜짝 금리 인상이라고 제목을 제가 갖고 온 그래프를 애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7월 초부터 엔화는 갑자기 상승을 쭉 인상 추세에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캐리가 꼭 이 시장을 아주 펀더멘탈하게 메인 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같은 기간에 보시면 7월 1일 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41%였다가 오늘 현재 지금 3.95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엔캐리가 만약에 청산이 되면서 주식 채권 할 거 없이 매도를 언와인딩을 했다면 주식보다 상식적으로 채권의 비중이 훨씬 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매도 세력이 미국 국채를 팔았다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상 요인이고 이번에 떨어진 건 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게 믹스가 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엔캐리 청산이 정말 중요한 그렇게 우리가 느낀 만큼의 큰 규모였다고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축쑥 떨어지는 그림이 안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엔캐리 자체도 그 과거에 소위 와타나베 부인들이 네. 장기 금리차를 보고 투자했던 거는 아주 롱텀하게 투자를 하는 자금이고요. 어서 들어보니까 올 연초, 작년 연말 연초에서 헤지펀드 하우스들이 이제 엔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갔던 규모가 한 2조 달러라고 추산을 하는 뭐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중에 일부가 시장이 좀 한번 탁 추세를 꺾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한꺼번에 이익 실현성 이런 니즈가 복합돼서 믹스가 되면서 시장을 좀 촉발하지 않았나. 결론은 제가 뭐 주저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만 해서 이 급격스러운 급락장 정도는 이미 한풀 꺾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급락장이 너무나 좀 투자자들에게 많은 공포감을 줬기 때문에 더더욱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청산 규모를 계속해서 짐작하는 코멘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핑계를 좀 삼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장은 또 이유를 찾아야 하니까 네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대표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공포가 네. 나왔다. 더 이상의 그 메인 이슈는 뭐 그럴 정도의 무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시장을 흔들게 되더라도 그전만큼의 깊은 하락폭을 가져가거나 하지는 물론이죠. 않겠네요. 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 청산 규모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과도한 우려는 조금 지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저희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네. 9월에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 이런 빅 이야기가 스텝, 자이언트 나오는데 스텝. 네. 그냥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이미 줬지 않습니까? 7월 그렇죠. FMC에 대한 미디어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딱 하나 그림으로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September rate cut, 그러니까 9월 달 금리 인하하는 걸 온 더 테이블 할 거다. 이 말은 7월 FMC에서 위원들 간에 9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냐, 나는 반대한다. 이게 이미 갑론을박이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것 자체가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이전까지 FMC에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또는 논의했다 이런 표현 전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 표현 자체 하나가 시장에 주는 어떤 방향성 시그널, 또 지금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해주는 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에서 쭉 빠지는 이 초입이라고 보는데 이 트롭까지 경기 사이클이 가기 전에 탄력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다시 사이클 업 국면으로 뭐 유지시켜주는 네. 정책의 실효성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월 달에 분명히 인하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 레이트 컷이 온 더 테이블, 이 논의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조금은 거두어도 되는 시점이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다음 이슈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2분기 기업 실적 개선입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중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2분기 실적을 내놓은 상태죠. 이 실적을 좀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실 뭐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또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난 2분기에도 갑론을박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M7만 놓고 보면 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다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구글이라든가 우리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어떤 뭐 기대 이하의 개선은 됐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비트를 못했다고 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던 핑계를 찾았다고 보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EPS라든가 매출액 성장세가 여전히 유지가 됐느냐? 분명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매출액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EPS 자체가 예상치를 애플부터 테슬라까지 6개, 엔비디아를 제외한 6개 회사가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 비트를 했어요. 기업 주당 이익이 비트를 했다는 얘기는 그게 서프라이즈 아니겠습니까? 이따가도 시장 전체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전체에 발표했던 기업들의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과도한 반응은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뭐 한 30년 가까이 이 업계에 있었고 저희 회사를 경영한 지가 한 3년째 되는데 시장이 아무리 급하게 흔들렸고 오르고 빠지더라도 너무 과도한 대응은 결국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 측면에서 도움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EPS 아까 성장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였다는 말씀이고 네. 동시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정말 여담이지만 저는 지난주 급락장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장을 또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믿고 싶지 정말 않은. 저는 여담이지만 저는 매니저들이 그렇게 투매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됐지만 언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알고리즘 매매가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 매매가. 헤지펀드라든가 세일즈데스크 같은 데서 워낙 규모가 많고 이제 단가대이 틀리니까 그 프로그램 매매로 다 걸어놓거든요. 그렇죠. 우려감 때문에 뭐 2, 3%씩 쑥 빠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믹스, 뭐 지정학적인 불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막 몰렸고 또 하나 리스크에 너무 예민했죠. 네네. 또 하나는
빅테크가 올해 빅테크 위주로만 거의 상승의 절반 이상을 끌어갈 정도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싶었던 분들도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는 상황. 갖고 있었던 분들도 이거 한 번 빠질 때 됐는데 이제 이러다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뭐 그런 상황이 뭐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한 해도 꼭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었습니다. 8월부터 작년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좀 길긴 했죠, 기간이. S&P 500이 10% 빠졌어요. S&P 500이 10% 빠졌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들은 지금만큼의 강도는 아니었지만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이상 올라갔고 결론적으로 작년 한 해 캘린더 이어로 S&P 500이 24.7% 성장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실적 개선세가 있고 네. 미국의 GDP 성장률도 뭐 이번 주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그림 괜찮고 노동시장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는 게 이번에 이니셜 조블리스 클레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좀 과도한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약간 악재, 리스크에는 너무나 예민하게 좀 움직이고 대신 네. 호재 그리고 호실적이 나와도 거기에 맞게 좀 움직여주지 못하는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초 지나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주 나만 없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최근 2주 동안 좀 흐름이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만 없어 하고 기다렸던 분들은 지금을 조금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매우 좋은 말씀이시고요. 방금 보시는 차트, 네.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들 싸졌다 비싸졌다 밸류에이션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밸류에이션. 참고로 방금은 제가 M7의 EPS 성장률만 보여드렸다면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 차트의 왼쪽 그래프가 S&P 500의 11개 업종이 6월 말 현재 팩스에서 발표하는 기업 실적을 반영해서 실제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업종별인 거죠. 네, 업종별 11개 업종입니다. 네. 회색이 6월 30일 현재 수치고 지난 곤색이 지난주 금요일 현재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매번 출연하는데 이 팩스셋이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할 때 현재 금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토요일 날 발표를 해서 실시간을 제가 못 갖고 좀 아쉽긴 한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11개 업종에서 에너지 업종을 빼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한 달 전보다 기업 이 전체 성장세가 계속해서 더 개선이 되고 있어요. 덕분에. 그리고 왼쪽 그 테이블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종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 ETF의 주요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렇네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네. 일단 마켓 컨센서스가 다 스트롱 바이고요. 여전히. 뭐 바이는 한 3개 종목이 있고 나머지 다 스트롱 바이죠. 강력 매수, 매수. 네네. 그리고 그 하이 에버리지 로우라는 게 미국 월가에서 이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0불 현재 콜하고 있고 네. 평균 해보니까 143불까지 올라갈 거라는 콜 그리고 로우가 가장 낮게 보는 목표 주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가 이게 이제 이틀 전 거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엔비디아부터 놓고 보시면 현재가 104불이 에버리지보다 더 낮은 수치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싸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뭐 훼손은 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환매라는 건 새로운 자금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돼야 시장이 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새로 진입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인 좋은 진입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림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S&P 500 기업 EPS 성장률은 지금 11개 업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세 번째 차트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 계속해서 그렇기 개선이 때문에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반도체 주요 기업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 퀄컴 등의 지금 종목들이 나와 있고 연두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은 이게 현재가보다 목표 주가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가 굉장히 싸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그럼요. 월가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 강력 매수 의견이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1위로 꼽아주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로 꼽아주신 키워드는 경기 침체인데요.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주셨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아니다. 너무 우려가 컸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저희는 단연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2년 내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해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데이터 근거, 팩트의 근거에서 시장을 좀 네.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직 현재까지 경기 침체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면 뭘 경기 침체라고 할까? 미국 경제조사국의 NBER이라는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상당 기간 동안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에다가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애매한 거예요. 근데 과거 경험상 저희가 실제 이 필드에서 필드용으로 경기 침체가 올 때 공통분모를 대충 찾아보니까 2, 4분기에서 3, 4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되고요. 가장 최근에 2년 전에 22년도 1, 4분기, 2, 4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 2번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어느 누구도 경기 침체 언급 안 했어요. 경기 침체는 실제 그때 언급이 됐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당시에 22년도 1, 4분기 마이너스 1.6%, 2, 4분기에 0.6%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플러스 성장. 말씀드렸듯이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등등의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고 기업이 줄도산이 나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동 실업률이 창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소비가 급감을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어떤 이 네 가지 인자 중에 해당되는 거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23년도 초반에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많았죠. 뭐 역대급 침체가 오고 현금을 준비하고 이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1년 6개월에 짧은 기간에 걸쳐서 0.25%였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 또는 반반의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견해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 지금까지도 굉장히 탄탄한 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시장은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좋은 시장을 안 좋을 거 하다가 이제 좋은가? 그런데 시장은 고금리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했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잡히려면 경기 성장의 속도가 적당히 슬로우 다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과거 우리 미국이 연 GDP 성장률이 평균 1.5에서 한 1.8 정도 성장을 하는 게 평균의 정상적인 속도라고 하거든요.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 4분기 1.4% 좀 우려감이 있었죠. 그렇죠. 전분기보다 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2, 4분기 2.8% 물론 잠정치긴 합니다. 조정이 안 좋게 되더라도 2% 이상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저께 8월 6일 현재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GDP 나오라고 해서 3분기 실제 GDP 성장 예상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2.6%에서 지난 8월 6일 날 2.9%로 상승을 시켰어요. GDP 성장 또는 기업 실적 이것만 놓고 볼 때 펀더멘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 실적 좋고 경제 성장 탄탄하고 소비 아직 꺾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이 급작스럽게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성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이제 핑계거리를 삼은 건데 아시겠지만 그저께 발표된 거 23만 3천 건 평균 수준으로 다시 안정화됐었잖아요. 그렇죠. 양호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사운드하다. 그래서 범피하긴 하겠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을 당분간은 유지할 거다라는 확신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 체력이 부실한 상태는 아니다. 그럼요. 물론 우여곡절은 좀 보이겠지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결국은 우려감이 더 큰 상황이고 숫자는 좋게 찍히고 있는데도 그렇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이슈에 좀 예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범피한 흐름이 앞으로 좀 한 9월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9월 초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9월 초까지. 네, 왜 그러냐면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뭐 다음 주 CPI부터 계속 중요한 거시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9월 초까지의 지표는 8월 노동시장을 나타내서 발표되는 9월 6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범피할 겁니다. 뭐 기대감, 안정감 또는 뭐 매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가지고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약간 들쑥날쑥하면 또 거기에 흔들흔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장. 그렇지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장은 우상향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 실적을 못 믿는다고 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월가에서도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코멘트를 좀 내놓고 있잖아요.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아니다. 이 코멘트를 같이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미 경기 관련 주요 인사들 발언을 네. 많은데 제가 몇 분들의 발언만 써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닉 티미라우스라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연방 위원들의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FMC 구성위원들도 미디어 인터뷰를 하지만 이게 비공식적으로 살살 이렇게 자기네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에 살살 흘려주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기대하고 다른 목소리가 확 나오면 시장이 또 큰 충격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맡긴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근데 그분이 9월 FOMC에서 더 큰 내용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더 큰 내용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되려면, 더 큰 컷이 있으려면, 예, 큰 컷이 또는 있거나 금리 인하가 있으려면 네. 향후 몇 주 동안 다시 말하면 8월, 9월, 8월까지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돼야 된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경제 전망이 지금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등등해서 뭐 메리 달리라든가 탐리라든가 토마스 바킨 그리고 오스틴 구스비 이 세 분은 이제 FMC 위원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의 용어를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경기 문제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4.3%도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그리고 펀드스트리트에서 톰리라는 분은 한국계시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아주 요새 각광받는 미국의 헤지펀드 하우스의 대표십니다. 그분이 그 지난번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시장 늘 과민 반응을 보인다. 저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씀 일치하네요. 네, 제가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7월 고용 보고서 연착륙과 일치한다. 이 정도면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실 거고 현지에서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FMC 위원들이 직접 나오셔서 경기 성장 아직 탄탄하고 문제 없다라고 해줬으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아까도 몇 번 언급됐지만 뭐 GDP 성장률 수치를 언급한다든가 그래서 리테일 세일즈가 분기별로 2.3% 성장했다든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주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밤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앞서 보신 이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 전망이 더 악화돼야지 9월에 큰 조치가 나올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주 시장 흐름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시장을 흔들 만한 기업들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지켜봐야 될까요? 엔비디아가 가장 결정적이겠죠. 네. 그런데 감히 뭐 틀려도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는 엔비디아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제 같은 시장, 특히 어제 같은 시장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년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니까 매수 세력이 엄청 붙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얼어붙었던 것처럼 뭔가 대세가 바뀌었고 알공포가 진짜 실현이 된다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했으면 그렇게 매수세가 붙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볼륨이라든가 거래량 같은 거 갖고 시장을 전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전 또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 엑스큐션 하는 걸 보여주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크게 대형 악재가 아니고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뭐 기본적인 내재 변동성은 주식은 항상 가져가는 거니까 뭐 적당한 흔들거림은 있을 거다. 오늘도 지금 약간 약보합 정도로 지금 시작하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그러네요. 네네. 뭐 이 정도의 장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죠. 시장이라는 게 항상 상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장 항상 상승하면요. 시장이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신규 자금이 부담돼서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차트를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뭐 경기 지표 다 중요하고 노동 고용 시장 뭐 지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믿고 있는 큰 시장의 서포티브한 힘 중에 하나는 그 FMC, FRB, 연준이 지금 실탄을 굉장히 많이 장착을 하고 있죠. 실탄을 많이 장착하고 있다. 상단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정말 알공포가 온다거나 이거 시장이 정말 진짜 힘들다거나 이게 고착화 된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소위 지금 50bp 정도를 빅스텝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저는 참고로 노동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50bp 빅스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바뀌었어요. 저도 25bp 하겠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에서 왜 비상회의를 해서 중간이라도 낮춰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탁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MC 배드라는 데는 그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물가 안정에 온 미션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빅컷을 통해서 항상 경기를 다시 살렸던 과거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탄이 여지 충분하기 때문에 뭐 더한 큰 위기라든가 이런 건 막을 겁니다. 네. 예. 아마 이번 주 초에 정말 놀란 가슴 점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9월 초까지 이 고용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연준의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